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명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 노인보호시설과 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상황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준 기자. 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명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발생은 104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입니다. 위중하거나 중증인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었습니다. 어제 3명이 사망해서 누적 사망자는 453명입니다. 자,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 확진자 중에서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가장 많았습니다. 62명이 새로 확진됐는데요. 이외에도 서울에서 18명, 그리고 충남에서도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노인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경기도의 경우 안양 만안구의 한 노인보호시설에서 13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에서도 입원 환자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최소 81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경기도 군포의 한 일반 병원에서는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틀 만에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잠시 뒤에 브리핑에서 자세한 현황이 새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부터 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실태도 특별 점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상은 전국에 있는 8천여 곳의 요양병원입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병원들이 방역을 잘 하고 있는지 특별 실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종사자 16만 명도 전수조사 중인데요. 시설 종사자를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은경 청장은 아직은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라고 오늘 재차 밝혔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예방책을 내놨습니다. 대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13일부터 재개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방침이고요. 독감 의심 환자는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항바이러스제, 그러니까 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도 11월 중순부터는 한시적으로 확대되고요. 또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은 경우 발열이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나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독감 유행 시기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도구를 다음 달까지 도입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이후에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 주간 보호시설과 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지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 총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만 80여 명에 달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도 남천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관악구 산모스포렉스 내 수영장과 관련해 5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검사 대상을 확대해 지난 6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수영장 이용자들은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지인 모임 관련해서도 4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 내 집단 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수도권 내 요양병원 등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요양병원 종사자 2,700여 명을 검사해 영등포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 완화로 자율적인 범위가 넓어진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더 많은 예방과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요양병원과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장과 직업 능력 분야의 방역 상태를 점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남 창원, 경북 성주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고령층이고 대부분 기저질환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아직 독감 백신과 사망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람은 지금까지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인천 연수구에 사는 74살 남성이 자택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연수구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았으며 평소 고혈압과 당뇨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지난 19일 독감 예방접종을 한 80대 남성이 오늘 아침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남성이 접종 직후에는 이상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임실에서도 지난 19일 독감 예방접종을 한 80대 여성이 어제 오전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남 창원의 한 주택에서 79살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노인은 지난 20일 집 근처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건당국이 확인했습니다. 또 같은 경남 창원에서 이틀 전 독감 백신을 접종받았던 70대 남성이 어제 오후 한 목욕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당뇨와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주에서도 이틀 전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70대 여성이 어제 저녁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고혈압과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 19일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의식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독감 예방접종 이후 구토 증상 등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경북 안동에 사는 70대 여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이후 숨졌습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19일 제주시의 한 내과에서 무료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어제 새벽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남성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선 80대 남성이 일산 지역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뇌졸중과 넉내장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이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며칠 있으면 이제 무료접종 대상자인데요. 예방접종 하기가 좀 두렵고요. 그래서 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뭐 안전도가 좀 확인되고 나서 당연히 좀 걱정은 되는 건데 기존의 독감 부작용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정도의 좀 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숨진 사례가 발생했는데 대구시는 경찰과 의료진이 해당 남성을 검시한 결과 백신과는 무관한 질식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체코와 영국, 이탈리아 등이 일일 확진자가 이제껏 가장 많이 나왔고 이 체코는 다시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독일의 방역 사령탑인 보건장관도 감염됐는가 하면 이 폴란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 2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상황, 베를린에서 유광석 특파원이 전합니다. 체코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 11,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인데 문제는 증가폭입니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하루에 수백 명 정도였던 감염자 수가 이후 수직 상승하더니 급기야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검사 대비 확진 판정 비율이 30%, 지난 2주간 유럽연합에서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마트와 병원, 약국 등 생활 필수적인 곳을 제외한 상점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출퇴근과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한 이동도 제한했습니다. Bohužel ty opatření, které jsme udělali v minulých týdnech, nesploštily tu křivku nárůstu. A vypadá to, že zatím nefungují.
Máme taky obrovský nárůst hospitalizovaných pacientů. 영국에선 하루에 2만 6천여 명이 새로 감염돼 하루 신규 확진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전날 그레이터 맨체스터에 이어 사우스 요크셔 지역에 매우 높은 단계를 발효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1만 5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롬바르디아주와 캄파니아주는 오늘과 내일 순차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대응 사령탑인 슈판 보건장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메르켈 총리가 주관하는 내각회의에 참석해 장관 추가 감염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23명과 외국인 근로자 14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25,543명입니다. 현재는 1,443명이 격리 치료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62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3분 발생하셨고 누적 사망자는 453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와 관련하여 10월 2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인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 그리고 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10월 2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총 2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입니다. 경기 양주시 섬유회사 관련하여 10월 19일 이후 접촉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입니다. 경기 광주시 SRC 재활병원과 관련하여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6명입니다. 이 중 환자는 35명, 간병인 및 보호자는 43명, 의료 인력 등 직원은 43명입니다. 대전 충남대 병원과 관련하여 10월 19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충남 천안시 지인 모임과 관련하여 10월 19일 이후 접촉자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부산 부산진구 온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0월 20일 이후 접촉자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명입니다. 부산 해뜨락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4명입니다. 그 중에 환자는 68명, 간병인 및 보호자는 8명, 의료 인력 등 직원은 7명입니다. 이외에 발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SRC 재활병원 등에서 격리 치료 중이신 입원 환자, 간병인, 의료진 등에서 환자 발생이 늘었습니다. SRC 병원은 최초 확인 시 이미 여러 병동에서 환자, 간병인, 병원 근무자들의 감염이 발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SRC 병원은 아직 최대 잠복기에 내에 있으며 추가적인 환자 발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위해 의료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노인병원, 정신병원 등에 대한 시설 종사자 그리고 노인 주간 시설 보호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적 전수검사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를 말씀드리고 경기와 인천은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0월 19일 및 20일 서울 소재 병원 30개소 종사자 2,746명에 대해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영등포구 소재 요양병원 종사자 1명이 확진되어 해당 병원에 방역 조치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 요인 중 하나인 흡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젊은 층이 이용하는 유흥시설에서 전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것이 또 다른 유행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주의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외에도 흡연의 유해함은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이 코로나19에 대해서도 감염과 감염 후의 위중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흡연은 폐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할 경우 이에 맞설 수 있는 신체적 저항력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해 중증도의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을 위해 손을 얼굴에 가까이 하게 되며 이때 오염된 손이 호흡기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하는 동안 입을 통한 호흡으로 바이러스의 침입이 용이해지므로 감염 위험은 높아집니다. 특히 흡연실의 경우에 그 밀폐성으로 인해서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여러 가지 발생된 시설에 대해서 위험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이 완료된 것은 아니나 저희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흡연도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계보건기구도 이미 흡연을 코로나19 감염과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흡연이 좋지 않은 일이고 금연이 쉽지 않은 결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의 결과가 코로나19의 감염과 위중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흡연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금연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한 번 더 손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과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 소식 조태음 기자가 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감 시작부터 나온 라임 옵티머스 사건 질의에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권 정치인 관련 의혹도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안 나오게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선 작심한 듯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법무부 입장문을 두고 중상모략이라고 한 건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고 했고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범죄자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선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은 다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을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건 당시 검사장인 윤 총장 책임이라 했습니다. 또 라임 사건 야당 정치인 의혹을 통상 절차를 건너뛰고 직보받은 건 뭉개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총장은 왜 선택적 의심을 하느냐, 과거엔 안 그러지 않았느냐 반발하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윤 총장의 답변 태도와 자료 제출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 출석 땐 더했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감사원 감사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는 등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한편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오늘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이후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검찰총장이 지휘 감독하지 말라는 주요 의혹들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유감스럽다며 조만간 후속 인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의정부 지검장 시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기소했던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 오늘 라임 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지켜볼 수 없다며 검찰 내부망에 글을 남기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라임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지휘를 내린 지 사흘 만입니다. 박 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에서 먼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에 대해 입장을 썼습니다. 검사 비리 의혹은 김 전 회장 입장 발표를 통해 처음 알게 돼 대검에 보고할 수 없었고, 야당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 5월 당시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윤 총장에게 보고한 뒤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수사 무마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박 지검장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회장을 59회 조사했는데 변호인이 모두 54차례 입회했고 조사 내용도 모두 문서로 남겼다며 추 장관이 어제 SNS를 통해 김 전 회장을 반복 소환하며 회유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그간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스스로 회피해왔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박 지검장은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며 물러났던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을 언급하며 지금 자신도 실천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독립된 수사에 관한 책무를 부여받은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해 유감스럽다며 조만간 검사장 후속 인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6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주에서 12주 사이에 가장 암울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경고 속에 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자원했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7일간 미국 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6만 명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전 3만 5천 명대로 떨어졌던 것에 비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현재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확진자가 줄어든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조만간 하루 7만 명대의 확진자 발생도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s going to be a difficult fall and winter. I think we're about 2 or 3 weeks behind Europe. So we're about a week away from starting to enter a period where we're going to see a rapid acceleration in cases. And I think November and December are going to be tough months. 이런 가운데 미 CNN 방송은 한 제약회사의 백신 개발에 참여한 자원자 가운데 한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원자는 브라질 내 임상시험에 참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백신 처방을 받는 투약 그룹에 속했는지 아니면 가짜약을 투여받는 이른바 플라시보 효과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과 처방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승세를 꺾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이 4도, 대관령의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7, 8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18도, 부산이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